예, 파트 2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이거 번역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번역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대충 그 뜻을 알고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버릇이 너무 꼼꼼하게 번역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 그다음에 배경 정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어휘다 이건데요. 캐나다 announces tariff retaliation. 캐나다가 발표한다. 관세 보복을 발표한다. Canadian authorities announced tariffs on more than $20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캐나다 당국이 발표한다. 관세를 발표한다. 200억 달러가 넘는 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요. 관세를 발표한다. In retaliation for the tariffs on Canadian steel and aluminum, 캐나다 스틸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retaliation, 보복으로 발표한다. Earlier, Ontario Premier Doug Ford said, 이전에 온타리오의 프리미어, 온타리오 총리, 프리미어는 프라임 미니스터는 총리입니다. 근데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주지사지요. 온타리오 주지사 덕 포드가 말했는데 he would fly to Washington on Thursday.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For talks with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미국 연방 US가 이제 이런 경우는 연방 상무장관 하워드 르트닉과 회담을 위해서요. Another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 그리고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하고도 이제 회담을 할 건데 목적이 뭐냐면 to discuss revising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on Trade. 이거 USMCA라고 그러죠. USMCA 무역에 관한 USMCA 이 합의안을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That came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after a flurry of activity. 그 갑작스러운 많은 조치들이죠. 많은 행동들. flurry of가요. 많은 조치라면 눈발이 날리듯이요. 그게 flurry of인데 눈발이 날리듯이 하는 행동이니까 그 많은 활동들, 많은 조치들이 있고 나서요. On Tuesday 화요일에 화요일에 Trump threatened Canada with doubling the duty to 50%. 트럼프가 캐나다를 협박했는데 doubling the duty, 이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50%요. 모든 나라로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스틸과 알루미늄에 20% 관세를 부과하는데 캐나다는 특별히 약 올리니까 5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On its steel and aluminum export, 캐나다의 스틸 앤 알루미늄 수출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에 50%를 매겨버리겠다고 화요일날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reversed course, 그런데 트럼프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철회한 건데요. 리필한 건데 after Ford, 이 Ford가 essentially the governor of the Ontario province, 이거요. 원래 온타리오 프로빈스의 프리미어죠. 총리입니다. 그런데 essentially가 붙어가지고 사실상 본질적으로 사실상 온타리오 주의 주지사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주지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주지사인데요. 주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he would suspend a proposed 25% electric surcharge.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는 20%의 전기 추가 요금 on about 1.5 million US energy users, 약 150만 명의 미국 에너지 사용자들에게 온타리오 주가 부과하려고 했던 20%의 서차지를요 중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150만의 미국 그 에너지 소비자들이 왜 온타리오 주에 전기를 쓰느냐? 그냥 북쪽에 가까운 주들이겠죠.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뉴욕주하고 업스테이트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이 3개 주에 사는 사람들한테 온타리오 주에서 전기가 오는데 20% 추가로 요금을 매기겠다고 했다가 그걸 중지한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은 이거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을 25% 다시 내렸다 이 말이에요. Ford made his decision. 포드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After a phone call with Lutnick, 상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한 후에 We have both agreed. 우리 둘 다 동의했습니다. 합의했는데 Let cooler heads prevail. Agree to라는 말이죠. 결국은요. To let cooler heads prevail. 더 냉철한 머리가 압도하기로요. 즉 우리가 머리를 좀 식히고 막 열났던 머리를 좀
좀 시키도록 합시다. 우리 열내지 맙시다라고 우리 양측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에 합의했냐면 cooler heads, 더 좀 냉철한 머리가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라는 거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We'll wait until April 2nd. 그래서 4월 2일까지 기다리겠다. And from then, 그 다음에 from then on 해도 되고, 그때서부터 we'll see,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겠다라는 말은 and then we'll see, we'll then, 그 다음에 from은 필요 없고요. 그때에 가서 우리는 보겠다. Whether our definition of reciprocal tariffs will be applied to, 우리가 말하는 이 상호관세의 정의가 will be applied to, 적용될 것인지, 우리의 상호관세의 정의가 적용될 것인지, 우리가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기는 것도 적용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가서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전기요금 뭐 이렇게 추가로 우리가 말하자면 관세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부과할 건지 말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인데요. 다음에 Tariffs 101 하면 Economy 101 하면 경제학 원론입니다. 101이라는 말은 대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코스에 붙는 부호죠. Tariffs 101 하면 관세 원론입니다.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들어가겠다는 거죠. Who pays for them? 누가 이 관세에 대해서 결국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냐요? 외국 수출업체냐 아니면 미국의 소비자냐?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가 지불하는 거냐 아니면 외국의 공급업자냐? Tariffs can apply to exports. 관세라는 것이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건데 적용될 수 있는데 but are primarily levied on imports. 그런데 수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출은 다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수입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typical industries in the country levying them. 이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산업을 주로 보호하기 위한 게 주로죠. 주로 보통은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어느 나라에서 당연히 이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Tariffs make imports more expensive. 관세는요 수입 물품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Thus 따라서 making local goods cheaper by comparison. 상대적으로 이 현지에서 만든 제품, 국산품을 상대적으로 by comparison 상대적으로 더 싸게 만들어요. 국산품을 싸게 만들고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죠. Tariffs can also provide 조동사 본동사가 있으면요 also는 그 가운데다 넣습니다. 관세는 또한 provide income, 수입을 제공합니다. 국가에게 수입을 제공하는 거죠. 당연히요. 왜요? 무역의 수지로 관세 수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That can be used, 그리고 이 수입은 이용되어질 수 있다. To support local industries, 현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질 수도 있고 fund public programs, 공공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cover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방법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이제 관세 수입을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And they can serve as bargaining tools. 그리고 관세는 그 bargaining tools, 협상 도구로 이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구로 이용되는 거죠. To win concessions from trading partner,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도구로 이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While tariffs may seem to penalize foreign producers, 관세는요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foreign producer, 외국 생산업자요, 외국 supplier, producer, 생산업체들을 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By making their goods or services less competitive, 그들의 제품이나 아니면 용역을,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덜 경쟁력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들의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거요 더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덜 경쟁력 있게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외국 생산업자들을 벌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the reality is, 현실은 뭐냐 하면 US consumers and businesses ultimately bear the cost. 미국의 사업체들이요,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는 주로 수입업체들이요.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들과 수입업체들이 궁극적으로는요 bear the cost,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다 이거죠.
The Wilson Center Scholars, 윌슨 연구소의 학자들 디에고하고 발레리라가 이 두 사람이 썼습니다. 이나 Tariffs 101 Analysis, 관세 입문이라는 그 분석 서류에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음에 Economists warns of lasting damage to U.S. investment reputation.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인 피해요. 관세를 부과하면 어디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냐면 U.S. investment reputation, 미국의 투자 명성에 아주 지속되는 없어지지 않은 지속적인 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There is about a 40% chance of a U.S. recession this year. 아까도 말했지만 JP 모르건 쪽에 의하면 금년에 미국의 불황 확률이 40%인데 약 40% 불황 확률이 있는데 and the risk of lasting damage too.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뭐냐면 어떤 리스크가 또 있냐면 lasting damage, 그 지속적인 피해의 리스크가 있는데 to the country's standing, 미국의 위상이요. 미국의 위상에 그 lasting damage를 미칠 그런 위험이 있는데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투자 목적지로서, 그러니까 투자 지역으로, 투자 상대 지역으로 미국의 위상에 아주 그 damage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if the administration undermines trust, 만약에 행정부가 신뢰를 undermine, 파괴해 버린다면 무엇에 대한 신뢰냐? trust in이죠. U.S. governance, 미국의 governance에 대한 미국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 trust를, 신뢰를 깨뜨려 버리면 according to JP Morgan's chief economist, JP 모르간의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죠. Where we stand now is,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장소가요. 현재 미국이 처한 위치가 is with a heightened concern. 이 위치를 나타내는데 그 위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heightened concern, 고조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About the U.S. economy, 미국 경제에 대한 고조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에 서 있는 자리가요. 브루스 캐스먼, the U.S. Investment Bank's, 미국의 투자은행의 Chief Global Economist, 그래서 JP 모르간을 말하겠죠. 이 미국의 투자은행 JP 모르간의 Chief Global Economist 수석 그 세계 경제학자가 told reporters in Singapore on Wednesday, 싱가포르에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Economists and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Goldman Sachs과 Morgan Stanley의 경제학자들이 last week, 지난주에 downgraded the U.S. GDP growth forecast, 자신들의 미국의 GDP 성장 예측을요, downgrade, 줄였습니다. 내렸어요. And now, 그리고 지금 sees growth at, 미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at 1.7% and 1.5% this year. 이거 미국의 성장을 금년에 1.7%와 1.5%로 각각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1.7% 성장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모르간 스탠리는 아니야 1.5%밖에 안 돼. 그거죠. 앞에 나온 게 respectively가 붙으면요. 앞에 나온 것이 골드만삭스가 앞에 나온 게 1.7%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온 게 모건 스탠리가 1.5%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거죠. White House no details on step cuts until after Thursday deadline. 백악관 측이 발표하는데 step cuts, 그 직원 삭감에 대해서 더 이상 세부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Until after Thursday deadline. 목요일 날 이 마감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그걸 우리가 발표하겠다,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White House Press Secretary Caroline Leavitt, 백악관 공보비서 캐롤라인 레빗이 declined on Wednesday, 수요일 날 거절했습니다. To provide an update on reductions in force plans. 그러니까 reduction in force plans, 그러니까 workforce죠. 인력 말하자면 인력 삭감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이 공보비서가요. 수요일 날에는 이거 공무원 삭감 플랜에 공무원 그 감축 플랜에 최근 소식을 제공해 주세요 했더니 거절했는데요. 이 플랜이 제출된 겁니다. by Federal Department, 연방의 여러 부처에 의해서 제출된 인원 삭감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는 했냐면 details will be available. 세부 사항이 이용 가능해질 겁니다. After Thursday deadline. 목요일 날 마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제 발표할 거다 이거죠. This is a goal. 이것은 목표인데 that every cabinet secretary across the board, across the board는 전체입니다. 전체에 걸쳐서 각 장관이 agrees with 동의한 목표다 이겁니다. 즉 목요일 날까지 인원 감축 계획 제출하는 거요. 예. 그리고 레빗 여성 백악관 대변인 또는 공보비서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We have to reduce our work. 우리는요, 우리 연방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We have to make our bureaucracy more efficient. 우리 관리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And then 그 다음에 when the March 13th deadline hits, 3월 13일 이 목요일 날 마감 시간이 도달하면 we can talk about that then. 그때에 가서 이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 White House has told several federal government 백악관이요 연방 부처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To submit by Thursday. 목요일 날까지 제출을 해라는 거죠. 무엇을 budget and personnel management plans. 예산 및 인원 관리 계획을 제출하시오. For large scale workforce reductions. 대규모의 근로자 삭감을 위해서요. Ordered by 트럼프 대통령에서 명령된 그 다음에 that go far deeper. 그리고 이 플랜 reductions는 이 reductions 대신 이제 reductions네요. 이 감축은요 go far deeper than 무엇보다 훨씬 더 깊이 삭감이 들어간다 이거죠. Then the cuts of probationary workers 임시직 직원들의 삭감. 임시직 직원들을 이미 삭감했는데요. 임시직 그러니까 뭐 작년 금년에 채용한 직원들 삭감한 게 있었는데 executed by his administration so far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집행된 임시 근로자들의 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삭감이다. Among the planned reductions reported by USA Today, USA Today에서 보도된 우리 신문에 의해서 보도된 계획된 감축들 속에는 그러니까 감축 계획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termination of 76,000 workers from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에 해당되죠.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었을 걸요 아마요. 보훈부가 됐나? 보훈부에서 76,000명 직원을 이제 종료시키는 거, 계약 해지하는 거. 그다음에 1,300 workers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그다음 교육부에서 1,300명 직원 감축하는 거. More than 1,000 workers at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Trump has also openly discussed cuts of 65%.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공개적으로요 65%의 삭감을 논의했는데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죠) 환경보호국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60% 삭감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환경 쪽에서 또 인원을 완전히 큰 폭으로 자르겠다 이건데요.